오늘 이제 2017년 11월 23일, 예, 이제 올해 2017년도 마지막 강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내년도까지 강의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배우는 거는 과목 이름이, 오, 글자가 되게 커요. 네, 컴퓨터 기초와 문서 작성 실무. 저는 훈련교사, 명칭은 이정민이라고 돼 있죠. 예, 훈련교사예요. 여러분, 훈련이 뭔지 아세요? 교육 들어보셨죠? 훈련 들어보셨죠? 그럼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논산에 가면 우리 젊은 아들들 어디로 가요? 논산 교육서 가요? 논산 훈련소 가요? 훈련소.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교사가 아니라 훈련교사예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훈련교사 자격을 받아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심사를 통과해서 훈련교사가 된 사람들인데, 교육은 떠들어 제끼면 끝이에요. 이게 교육이에요. 근데 훈련은 떠들어 제꼈는데 할 줄 아는지를 확인하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걷는 거,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잖아요. 가르쳐주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은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교육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예, 여기는 실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무 훈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 잘하는지 확인할 거고요. 잘하지 못하면 연습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아까 제가 줄탁동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못 하시는 거잖아요. 부족해서 조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커.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줄일게요. 예. 너무 작나? 보실만 하죠? 예. 자, 우리가 컴퓨터를 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려면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키보드 사용법. 키보드, 즉 타자를 빠르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타자가 더디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클릭, 더블 클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훈련할 거예요.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난 너무 싱거워요 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습했다고 생각하세요. 시간편 다 받아보셨는데,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 여러분 이 책 다 알고 다 할 줄 아시면 여러분 어디 가도 도사 소리 들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많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 못 따라오죠. 구구단을 못 외운 사람은 곱셈 나눗셈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는 앞부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뭐다? 키보드와 마우스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이라 그래요. 바탕화면. 영어로는 데스크탑 그래요. 데스크탑. 책상 위. 우리 공부할 때 책상에서 하죠? 밥 먹을 때 밥상에다 놓고 밥 먹죠? 일할 때는 작업장에다 놓고 하잖아요. 작업 테이블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다 이 상 위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책상 위. 그래서 얘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원래. 그런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책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밥상이라고 하면 좀 더 이상하고, 그래서 바탕화면하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탕화면의 말뜻을 모르겠어. 그냥 데스크탑 그러면 쉬울 텐데. 여기에 아이콘들이 뭐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정리정돈해서 요만큼만 있고, 어떤 분들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딱 요거 하나야. 요거. 함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큰 거. 이 찾으셨어요? 얘를 그냥 얘를 클릭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마우스를 쓱 갖다 대잖아요. 여기다 갖다 대면 뭐라고 쭝얼쭝얼 됩니다. 아, 얘가 한글 2010이구나.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가 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표적으로 성격이 급해요.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클릭해놓고 좀 보시면 좋은데 막 조급해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절대로 여유를 가지세요. 자, 클릭하고 났더니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더블 클릭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보세요. 클릭 더블 클릭했는데 실행이 안 돼. 그러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글자를 더블 클릭할 때 좀 빠르게 노크하듯이 똑똑 하듯이 딱딱 누르면 되는데 이게 더디면 클릭한 것처럼 돼요.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한 것처럼 된다고. 더뎌서. 그러면 글자를 고치라는 명령으로 인식해요. 컴퓨터가.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한다 라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시면 저는 뭐 땡큐입니다. 저도 이런 화면을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렇게. 예, 되게 가난해 보입니다. 화면이. 네, 풍요롭지를 못하고요. 자, 혹시 저처럼 이럴 수 있어요. 저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X가 있잖아요. X가 두 개가 있어요. 위에 큰 X는 뭐냐면 한글을 안 하겠다, 이 프로그램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닫히죠. 그렇죠. 밑에 있는 X는 뭐냐면 지금 이 글 쓰고 있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 닫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혹시 닫으신 분들은 다시 실행하시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물음표도 있고 올라가는 화살표도 조그맣게 보이고 어떤 분은 이게 내려가는 화살표로 보이는 분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끄트머리에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그 눌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뭐 화면이 바뀔 거려? 이게 보기 좋으신 분도 있고 아니야 난 뭐가 다 나와야 보기 좋아 하시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글자 보이세요?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이런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뭐가 밑에 이렇게 쭈르륵 나타날 겁니다. 눌러보세요. 고장 안 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르세요. 근데 누르다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훅 올라가요. 메뉴판이 올라가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쪼르륵 내려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혹 이제 선생님 저는요 메뉴가 사라졌어요 하고 울먹거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더블 클릭하면 클릭하지 말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쫙 펼쳐져요. 요 끝에 요 화살표 눌러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다 보이게 하면 되지 뭐. 또 하나 보기라는 메뉴 한번 가볼게요. 보기라는 메뉴 가보시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쭉 윤곽이라는 메뉴가 있나요? 제일 왼쪽에? 그 한번 눌러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저 왼쪽으로 쭉 올라가나요? 이거. 자, 그럼 여기 한번 가볼게요. 요 끝에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145. 눌러보세요. 화살표 눌러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145라고 적혀있던 200이라고 되어있던 300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 옆에 가면 화살표가 있죠. 더하기 빼기 말고 더하기 누르면 커지는 거고 빼기 누르면 줄어들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는. 근데 그 옆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화살표란 뜻을 아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이런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이런 거. 이 화살표를 누르면 짠짜라짠 하고 뭐가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뭐든지 간에 화살표가 있어 눌러보면 뭐가 쫙 하고 나타나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골라보시면 돼요. 저는 100% 고를 겁니다. 100%. 이게 100%예요. 그런데 다시 화살표 눌러서 쪽 맞춤 쪽 쪽이라는 건 뭐냐면 종이, 우리 종이 문서 작성할 때 세로로 작성해요? 가로로 작성해요? 뭐 성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세로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나봐. 그래서 그 종이대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쪽 맞춤은 보기는 좋아. 전반적으로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건 아는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 그래서 화살표 눌러서 폭 맞춤 이렇게 쫙 펼쳐줘요. 가로로. 이게 좀 보기 좋죠. 그렇죠. 그럼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얘가 혹시 여기에 문단보가 선택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문단보라는 걸 선택되어 있으면 이렇게 엔터 표시 이게 보이는데 이거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보기라는 메뉴는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요거는 보고 싶다 요거는 보기 싫다 이런 걸 정해줄 때 쓰는 게 보기 메뉴예요. 컴퓨터에는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기라는 메뉴는 대부분이 요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어떻게 볼래 확대 축소 뭐 나눠서 볼래 하나로 볼래 이런 거 그런 메뉴가 대부분 보기라는 메뉴에 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폭맞춤 상태로 보겠다라고 했고 이때 쭉 윤곽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누르면 좀 밀려 나갔다가 그래요. 눌러보시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죠? 네. 이게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기역자 꺾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가 왼쪽 여백 저 오른쪽이 오른쪽 여백 위가 위쪽 여백 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아래 여백을 보면서 작업하겠느냐? 에이 난 쪽인각 안 볼래 그냥 글 쓸래. 그럼 쪽인각 안 보면서 글을 쓰면 또 글이 나오고 그래요. 언젠가는 쪽인각은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서도 하셔도 되고 안 보셔도 무방하고 결국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면을 여러분이 뭐 쪽맞춤을 보던 폭맞춤을 보던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세요. 이건 제가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폭맞춤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폭맞춤을 해 놓으면은요 글자가 또 너무 크게 보이기도 해요. 저기 한번 써볼까요? 일절만 써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글자 다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질문이 나오느냐를 제가 보려고 이걸 입력해 보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아요. 제목을 못 쓴 거야. 제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목을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글자를 썼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라는 거죠. 엔터를 치면 내려가는 건데 아직 이제 키보드에 관한 전반적인 연습이 많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자 연습하는 걸 좀 알려드릴 겁니다.
타자를 나는 되게 잘해 하는 사람은 신상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핸드백 검색하셔도 돼요. 근데 난 타자를 잘 몰라 하시면 제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저기 보시면 내려가는 버튼 보이세요? 끝에 X 있고 중간에 네모 있고 밑에 짧은 밑줄 하나 있죠? 네. 중간에 보면 네모 하나 있잖아요. 네모. 네. 얘를 누르면 화면이 어정쩡해질 거예요. 화면이 어정쩡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안 돼요. 항상 화면을 크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밑줄 있잖아요. 밑줄. 얘를 누르는 순간 슉 하고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네. 밑에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게 보여요. 작업하는 게 보인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 갖고 한번 조작해 볼게요. 키보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동그란 아이콘이 있어요. 깃발 그림처럼 생겨 있는 거. 거기다 마우스를 싹 갖다 대보면 시작이라고 뜰 거예요. 아는 사람은 콕 누르지만 모르는 사람은 꼭 메시지 보시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클릭하면 뭐가 쫙 열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시작할까 봤더니 시작할 게 많아. 그런데 내가 시작하고 싶은 게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시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없으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쭉 펼쳐져요. 펼쳐집니다. 그럼 저 위에서 이 아래까지 드륵드륵 굴리는 거죠. 휠을. 목록이 양이 많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겠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가나다순에 의해서 영문자 ABC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말 가나다라가 나중에 나와요. 그럼 제일 밑에 한글과 컴퓨터라는 노란색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를 폴더라 그래요. 폴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출석부는 분홍색 폴더네. 여러분 이거 문방구에 가면 파일 달라고 하시는데 파일. 네. 파일이 아니라 이건 폴더예요. 원래 명칭이 폴더입니다. 파일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담는 매체를 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이걸 폴더라 그래요. 원래는 폴더. 핸드폰 폴더 있잖아. 접는 거. 접었다 닫았다 하는 거. 자, 그 한글과 컴퓨터라는 거를 클릭하면 가만히 있어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클릭해봐야지. 클릭했더니 쫙 펼쳐졌어. 자, 한글 컴퓨터를 클릭했더니 요렇게 한컴 오피스 2010 이게 있어. 또 얘도 클릭해보면 얘도 펼쳐져. 노란색은 클릭하면 펼쳐지는 거고요. 다시 그 노란색을 클릭하면 오므라듭니다. 확장, 축소가 돼요. 그 노란색이 아닌 알록달록한 색깔들은 클릭하면 실행돼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러니까 노란색은 클릭하면 오므라들거나 클릭하면 펼쳐지고 그 펼쳐진 거 안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있으세요? 네. 클릭. 그럼 이제 나타나지 뭐. 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은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얼렁뚱땅 연습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얼렁뚱땅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회원가입을 하시려면 하시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혼자 할게요. 혼자 하기. 여기서 뭐 누를 게 없죠? 이것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시작 눌러봐야지 뭐. 자, 요렇게 떠요. 요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키보드를 우리 눈으로 내려다 볼 거예요. 손은
약간 동그랗게 말아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엄지손가락 두 개는 키보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길쭉한 작대기가 하나 있죠. 정중앙에 그걸 스페이스 바라 그래요. 그 밑에 약간 그 테두리가 있죠. 키보드 테두리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허공에 뜨면 허전하니까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므린 손을 자세히 보시면 그 G자하고 H자 중앙에 우리말로는 히읗과 오가 있어요. 거기 두 개를 비워놓고 왼쪽에 왼손 검지손가락 여기 닿는 거 오른손 검지손가락 여기 닿게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손가락 8개를 키보드에다 놓고 살살살살 비벼보세요.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여기 검지손가락 요 검지손가락에는 뭐가 느낌이 다르죠. 거기에 뭐가 돌출되어 있죠. 거기가 기본 자리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엄지는 스페이스바 밑에 요렇게 받치고 검지는 그 기본 자리에다 놓으시면 나머지 손가락 3개가 알아서 옆으로 쭉 펼쳐지겠죠.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키보드 내려보지 마세요. 이제는 키보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는 손을 띄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음이 저 왼쪽에 있구나, 비분 저 위에 있구나 하고 눈으로 보시는 거지 콕 누르는 게 아니라고. 손은 다시 그 자리에다 올려놓으시면 되고 이제 키보드를 눈으로 보실 때는 손을 띄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우스로 조작해 볼 겁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1단계 할 거예요. 1단계. 1이라는 숫자에 찍혀있나 보세요. 자, 시작. 요렇게 볼 겁니다. 요렇게. 저랑 약간 달라요. 이 글자는. 제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 글자는 다른데 저 오른쪽 끝을 보시면 1단계에 있습니다 라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 걸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키보드를 그림이 떠 있잖아. 8개 손가락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사실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데 교대로 누르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왼손으로 누를지 오른손으로 누를지 자기도 모르게 눌려져요.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자, 그러면 저는 니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이 알면 누르면 되지. 니은을 모르겠어. 자, 어가 나왔네. 어를 알면 누르면 좋은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봐야죠. 이때 어딜 본다? 손가락 키보드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기 키보드를 내려다 보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누르면 안 돼. 이때 얘를 보고 모르니까 여기를 봤지 않습니까? 여기네 하고 콩 누르면 못 외워. 다시 이 글자를 보는 거예요. 이 글자를 다시 보고 방금 전에 어디 있는 거 외웠죠? 검지손가락이 있다는 거 잠깐 봤잖아. 처음에 이 그림 봤죠? 얘를 알면 누르는데 모르니까 여기 봤죠? 검지손가락이라는 위치 알았잖아요. 다시 이 그림 돌려서 보는 거. 올라가서 이 손가락이 어디 있다? 오른손 검지에 있다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때 누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거 누르고 위에 글자 누르고 아래 그림 보고 마저 꽉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위에 그림 보고 모르면 아래 손가락 위치 보고 다시 올라가서 이 글자 보고 그때 누르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이 외워져야 돼요. 아가 어딨지? 그러면 아가 어디 있더라? 근데 손가락은 가. 알아서. 그렇게 손가락이 외우게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기본 자리만 1단계만 한 달 동안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화가 나.
너무 잘해서. 그때 2단계를 가는 거예요. 1단계 잠깐 했다고 2단계 가면 안 됩니다. 1단계는 지루할 때까지 1단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타자 연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개별 코치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 끝에 보면 타자 연습하는 단기 단추가 있어요. X 찾으셨어요? 네. 얘를 누르면 꼭 뭐라고 한마디 하죠? 끝낼까요? 그냥 알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낼까요? 그러면 끝내라 말아라 둘 중에 하나 눌러줘야죠. 끝내면 그러면 휙 하고 닫혀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실행했던 프로그램은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있어요. 한번 했던 거는 여기 나와요. 여기 아니면 여기 위에 있든지 어딘가 이렇게 있어. 한번 하면. 한 번도 안 한 거는 이 안에 이제 짐 속에 있는 거고, 이 중에 뭐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략 이제 오늘 타자 연습은 여기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요일날 오시면은 여러분 오시자마자 타자 연습을 딱 하는 거고, 수업 시간마다 타자 연습을 처음에는 몇 번은 따라서 제가 연습 알려드릴 거니까 하지만 매번 타자 연습을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으니까 오시면 하시고, 한 두어 번은 제가 설명드리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 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재 내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얘는 닫을 겁니다. 얘도 닫으면 뭐라고 그러겠죠? 야, 고생해서 입력했는데 저장할래? 말래? 에이, 이어서 마저 할래? 그럼 취소. 그런데 에이, 안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든지 저장 안 하고 나가든지 해야 되겠죠? 우린 저장 안 할 겁니다. 저장 안 하면 그러면 휙 빠져나가는 거예요. 타자 연습은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하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 하지 마시고 월화수목 금요일 주 5일만 하세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오시면 타자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말에 막 몰아서 하면 더 힘들어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타자 하면 어깨 근육, 팔 근육을 안 쓰는 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아플 거예요. 집에 가시면. 특히 나는 나이가 남들보다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안 쓰던 근육을 움직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육통이 와요. 그럼 파스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손을 비벼주세요. 팔을 이렇게. 그러면 팔 근육도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좋거든요. 그리고 손을 막 오드득 오드득 하지 마세요. 관절 상해요. 제가 우드득 우드득 하다가 부러졌어요. 발가락 뼈가 부러졌어요. 발가락도 좀 우드득 하거든요. 왼쪽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잼. 그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악수할 때 세게 힘을 주면 손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손바닥 비벼주고, 이렇게. 그리고 눈도 피곤해요. 지금 막 힘을 주고 눈을 봤단 말이야, 화면을. 특히 앞자리는 어둡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공부하실 때는 형광등 밝게 켜놓고 하셔야 돼요. 어둡게 하시면 눈 상해요. 그리고 눈체조도 있어요. 눈체조. 눈은 세게 비비면 큰일 납니다. 동공상해요. 그래서 이 눈동자 이렇게 동그랗게 손을 모아가지고 요 주변을 이렇게 비벼주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지금 화장한 거 지워질까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대기 가선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세안 한번 해주시면 눈이 부드러워지고 편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지금은 어두워서 그렇지만 낮에 베란다에서 밖을 보신다거나 직장에서 창밖에 멀리 데를 보세요. 한 2-3분 이상. 그러면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먼 것도 봤다가 가까운 도 봤다가 좋아져요. 학생들은 계속 가까운 데만 보기 때문에 눈이 상해지는 겁니다. 예.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 눈은 안 나빠져요. 멀리 있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게 눈이 안 상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눈이 빨리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눈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눈동자 절대로 비비면 안 돼요. 세안해 주시고, 요렇게 동그랗게 쑥 뭉쳐가지고 요 눈두덩 주변만 요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비벼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풀려요. 이때는 눈을 감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지킨다고 지키는데 저도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나마 지켜서 하니까 이나마 나빠진 거지. 35년을 제가 컴퓨터 했는데 시각장애인이 안 된 게 다행인 거죠. 굉장히 저는 컴퓨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근데 아직까지 돋보기는 쓰지만 잘 봐요. 그래도 글자. 그렇게 눈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손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 어깨도. 어깨도. 그리고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움츠리는 사람도 있고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화면과 나와의 거리는 한 30cm. 그러니까 책상이, 모니터가 앞으로 오던 내가 앞으로 가던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에서 허리는 곧바로 펴가지고 꾸부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우리가 긴장하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잠깐 쉴 겁니다. 우리 교재 목차를 보시면은요, 우리 교재 요책으로 한다고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고, 여기 이제 그 목차를 자세히 보시면 1강 한글 2010 시작하기, 2강 다양한 문자인데 글자가 어디 빨아먹었다. 다양자 문자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다양한 문자, 다양자 문자는 뭐야? 저는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가져온 거라서 다양한 문자를 입력하는데, 우리 문자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 영어, 한자, 숫자, 그다음에 물음표, 이런 기호,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기호도 있죠. 전화기 모양, 하트, 클로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입력하는 연습을 배워야 돼요. 급할 때는 글자를 겹치기도 하고, 글자와 글자를 겹쳐. 동글뱅이 안에다가 123 하고 동글뱅이 안에다 글자를 써야 될 때가 있거든. 번호표 같은 거 매길 때. 그런 거. 이걸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사진은 복사하고 붙여넣기.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있는 거 있었죠? 네. 요거 말고, 컨트롤 X도 있어요. 컨트롤 X. 조금 전에 키보드를 뭐 어떻게 했죠? 보세요. 이거를 제가 여러 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컨트롤 V 눌러서 작업이 된 거예요. 컨트롤 X는 잘라내기라 그래. 잘라내기. 우리 한글에서는 이동이라고 써있는, 이동. 저 위에는 글자를 잘라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잖아. 이동한다 그랬죠? 저 위에는 글자를 밑에 또 하나 만들고 싶어. 그럼 새로 입력하는 것보다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 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얘는 한글 2010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라는 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이야. 복사, 이동, 이거는. 이걸 키보드로 하는 방법, 마우스로 하는 방법, 키보드, 마우스를 섞어서 하는 방법,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면 소화가 안 돼서 급체하지, 급체. 그래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내지, 모양. 여러분도 모양 내고 오셨잖아, 여기.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좀 손질하고, 거울 보고 쳐다보고 왔죠. 저도 오면서 나름 모양을 냈는데 후지거리해서 안 보이는 거지. 아침에 면도 싹 하고 왔거든요. 저녁 때 되니까 또 이렇게 털이 막 나오네. 면도를 들고 다녀야 되겠어요. 제가 털이 많이 나는, 머리 좀 나면 좋을 텐데 머리는 빠지고 수염만 나고 있어요. 모양을 낼 줄 알아야 돼, 모양. 근데 글자의 모양이 있고 문단에도 모양이 있어요. 그럼 글자는 뭐고 문단은 뭐냐, 이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일. 이거 스타일을 배우려면 글자 문단을 배워야 스타일을 배우고, 상형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고쳐나가는 연습도 해야죠. 글자를 매번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가져온 문서를 내가 내 보기 좋게 꾸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왕이면 좀 멋있게 꾸며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동지서달 가까워지면 동지서달 그림 같은 거 하나 넣어서, 그렇죠. 또 연말 되면 우리 그런 거 연하장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그런 거 많이 오더구만. 연말 되면 아주 죽기 살기로 와요. 그럼 답변하라고 바빠. 아유, 좋은 그림 보내서 고마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만들죠. 아니면 남이 보내준 그림 중에서 멋있는 거 빼와가지고 고치죠. 마치 제 것인 것 마냥.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체면있게 또 꾸며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서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기 마당이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표지 한번 보세요. 표지. 표지 글씨 멋있지 않아요? 이거 한글 2015로 문서 꾸미기. 이게 큰 글자 같은 거 보기 좋잖아요. 그런 거 꾸미는 게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글맵시 그래. 글맵시. 10장에서 배우는 글맵시. 그리고 도형도 그려요. 도형. 네모, 원 이런 거. 막 모형, 도형을 내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거든. 이런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이력서 같은 걸 만들려면 내 찍은 사진, 내 증명사진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가져오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마당이라고 해서, 문서마당 제 13강에 보면 문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견본 문서를 불러오는 거예요. 견본 문서. 이력서를 내가 만들려고 봤더니 이력서가 너무 어려워. 문방구에서 이력서를 사오잖아. 종이를. 컴퓨터에 다 있어요. 이런 게. 각서 이런 거 다 컴퓨터에 있어. 내가 결혼합니다. 그럼 회사에다가 뭐 휴가 신청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서가 다 있어요.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문서. 또 엄마들은 냉장고에다 뭐 붙여놓잖아. 이렇게 오늘의 식단. 절대로 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의 식단 같은 거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뭐 돼지고기 불백 덮밥 이런 걸 이제 식단표에다 그려 넣더라고. 그래놓고 종일 된장찌개만 나와. 그거는 연습만 하는 거지 냉장고에 붙이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드는 샘플 문서가 있어요. 그거 불러와서 고치면 되거든. 다 내가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 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양식들 있잖아요. 그 종이 가져와서 빈칸 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서약서 쓰셨잖아.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직접 서약서를 만들지만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남이 만든 서약서를 빌려와가지고 고쳐 써야지 뭐. 그런 게 문서 마당이에요. 서비스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표 아까 받아보셨죠? 시간표. 표잖아, 표. 계획표, 시간표 이런 거. 표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시간표. 가로 세로 줄 긋고 표 만들어 놨잖아요. 이 표 만드는 걸 못하면 문서 작성하는 거 안 배웠다고 해도 맞는 말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프도 만들어야지. 실적을 그래프로 출력할 줄도 알아야지. 그런 거. 그리고 수식도 만들어야지. 수식. 수학 선생님 같으면 수학 공식 같은 거 입력도 해야 되잖아. 뭐 y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루트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 뭐 못 만든다고 해서 쫓겨나진 않겠지만은 만드는 연습도 해봐야 되고, 신문처럼 다단. 얘가 다단 아니에요? 목차가?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잖아.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문서는 위에서 아래로 쭉 끝나는데 우리 책에 있는 문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이걸 2단 문서라 그래. 2단. 그런 걸 우린 다단이라고 해요. 다단.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꾸미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꾸미는 거야. 여기서 16강까지 배우면 여러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또 나잖아. 저 더 배워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책에 있는 거 다 할 줄 알면 도사 소리 듣는다고. 전 여기 있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고 있잖아요.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저한테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꾸벅꾸벅 해요. 그럼 제가 촥 만들어 드리거든. 그럼 대접받잖아요. 제가 역시 선생님은 잘하시네요. 칭찬도 듣고.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글 2010 실행해 봅니다. 바탕화면에 있으면 더블 클릭하지만 없으면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실행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실행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제 클릭하면 여기 있는 건 클릭하면 바로 작동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거는 더블 클릭을 해야 작동되지만 여기 있는 거 얘는 클릭만 해도 작동이 돼요. 자, 그리고 복이라는 메뉴에 오셔서 문단 번호 꼭 보시는 습관 가지세요 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쪽 영역을 보던 안 보던 이건 여러분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 편한 대로 보세요. 근데 저는 쪽 영역을 해제하고 쓰는 이유가 글자가 좀 크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요. 집에서는 쪽 영역을 놓고 봐요. 저는 문서 작성할 때.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여백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그렇잖아. 이 여백이 얼마예요? 3cm. 위에 차가 있네, 차. 저 끝에 몇 cm? 본문은 15cm고, 왼쪽에 3cm, 오른쪽 3cm죠? 우리 A4 용지라고 하잖아, A4 용지. A4 용지에서 왼쪽 3cm, 오른쪽 3cm 띄었으니까 15cm만 남은 거야. 얘가 21cm예요, 자로 재면. 이게 21cm 자예요. 이게 자라고. 주무시란 얘기가 아니고, 자. 자,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써볼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아까 애국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애국가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이 세 글자를 딱 써놓고 나서 엔터를 탁 치면 눈금이 1cm에 딱 와 있거든. 여기 1cm 눈금이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면 저 세 글자를 자로 쟀을 때 1c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 위에 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똑똑해 이찬지 씨가. 이찬지 씨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그 사람 부인은 또 되게 아름다운 여인이잖아. 김희애 씨. 자, 애국가는 지울게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뭐로 지우나요? 그러지. 뭐로 지우나. 지우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키보드를 보세요. 키보드를 보시면 키보드 그림 중에 키보드 중에 엔터가 어딘지 찾아보세요. 엔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른쪽 숫자판에도 끝에 하나 있고요. 글자판 끝에도 엔터가 하나 있는데, 글자판 끝에 있는 엔터 보시고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라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딜리트 있어요? 그리고 엔터 위에 보시면 백스페이스라고 해서 왼쪽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백스페이스하고 딜리트 두 개만 가지고 지우는 거예요. 근데 백스페이스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눌러보세요. 그럼 왼쪽, 여기 왼쪽이 없잖아요. 누르면 올라가다가 왼쪽 만나면 왼쪽 지우면서 가요. 다시 애국가라고 쓰고요. 이번에 그냥 화살표를 움직여 보세요. 엔터 오른쪽에 보시면 좌우 상하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방향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방향키 좌우 상하로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왼쪽 오른쪽 움직여요. 그래서 왼쪽에 딱 갖다 놔 보세요. 마우스로 앞에를 클릭해도 되지만 방향키로 움직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갈 데가 없죠. 그때는 딜리트 누르는 거예요. 딜리트. 그 엔터 오른쪽에 있는 딜리트를 누르면 오른쪽 글자가 툭툭 오면서 지워져요. 자, 엔터를 중심으로, 엔터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엔터가 뭐 하는 겁니까? 줄 바꾸는 거, 내려 쓰는 거죠. 내려 쓰는 거.
원래는 줄 바꾸기 아니라 문단 나누기라는 기능인데 그냥 줄 바꾼다고 표현할게요. 자,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서 아까 딜리트 이거 딜리트 찾으셨죠? 어디 있는지. 얘는 어떤 역할이냐고요? 커서가 뭐예요? 여기 마우스 움직이면 껌뻑껌뻑거리는 애 있잖아요. 요거 껌뻑거리는 애. 얘를 커서라 그래요. 껌뻑껌뻑거리는 애 있잖아. 키보드를 움직이던 마우스를 움직이던 껌뻑거리는 애가 있죠.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글자를 지운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백스페이스 왼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글자를 지운다 그랬는데, 오른쪽을 가다 보면 아래쪽도 움직여요. 왼쪽을 가다 보면 위쪽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왼쪽 방향키 있죠? 왼쪽 방향키 막 누르다 보면 올라가요.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오른쪽 가다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오른쪽 가다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내려가고, 왼쪽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올라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멈춰 있겠지 뭐. 자 보세요. 저 끝에까지 갔잖아. 더 이상 갈 데 없잖아요. 그때 엔터를 눌러야 내려가고. 그래서 문단보를 꼭 보셔야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단보를 안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문단보를 딱 보는 순간 오라? 여기까지 와 있네? 알 수가 있어. 꼭 문단보를 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어색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씩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뭉텅이로 지우는 방법도 있고, 통째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할게요. 오늘은 하나씩 지우는 것만. 키보드를 쓰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키보드를 누르면 글자죠. 글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된 글자가 있으면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건 두 가지로 지운다. 뭐로? 딜리트로 지우느냐, 백스페이스로 지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교재를 껑쭉 넘어가서 8페이지를 가봅니다. 아까 한글 2010이라는 걸 실행을 해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글 2010은 아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목차에 보니까 기능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기능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잘 배워두시면 다른 거 써먹을 때도 척척 하실 수 있어요. 복사 이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기본이라 그랬어요. 많이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배워두시면 뭐 포토샵 배우실 때도 척척 하실 수 있고, 엑셀 파워포인트 배울 때도 척척 하실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편집 한번 눌러보세요. 편집을 누르면 뭐가 있나 보세요. 복사, 오려두기, 붙이기, 모양 복사, 모두 선택, 뭐 조판보 지우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쪽, 글자 바꾸기, 입력. 그 다음에 복이라는 메뉴는 아까 잠깐 봤고, 입력이라는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입력. 저 상단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표 입력, 차트 입력, 도형 입력, 그림 입력, 그리기 마당 입력, 글맵시 입력, 수식 입력, 소리도 입력해. 소리도 입력해서 내 목소리 녹음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그래서 보내버려.
그럼 내 목소리도 가. 옛날에 편지 봉투에다가 내 목소리 녹음해서 집어넣으려면 카세트 테이프 넣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녹음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문자표 이런 것도 있고. 자, 서식이라는 메뉴 가보세요. 서식. 서식이 꾸미기예요. 꾸미기. 글자 꾸미기, 문단 꾸미기, 뭐 스타일 꾸미기. 쪽은 뭔가 보세요. 쪽. 보안. 암호 설정하는 것도 있네. 암호를 설정해 놓으면 남이 못 보겠죠. 그런 거야. 중요한 문서는 암호를 걸어놔야지 남들 못 보게. 근데 이제 암호를 까먹으면 나도 못 열지. 제가 하나 못 열고 있는 거 있어요. 애들 돌잔치 때 어느 분이 오셨는지 다 기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근데 암호를 걸어놨는데 아직까지 못 열고 있어요. 그죠? 알아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져서 못 찾겠어. 어디서 적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검토 가보니까 재밌는 거 있어요. 맞춤법 검사도 있어. 우리말 틀리면 창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틀리면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말 틀리면 안 돼. 그래서 맞춤법도 해야 되고, 여기 사전도 있어요. 사전. 자전도 있고 옥편. 옥편 기가 막히게 좋아요. 여기 중심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사전 자전 누르면, 에이씨, 앞에다 놓고 할까? 한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바보. 한자를 눌러봐야지. 한자 누르면 한자가 떠. 이렇게 뜨고 나면 여기다가 자전을 누르면 설명서 나오는 거야. 자전 별게 다 있어요. 사전도 있어. 사전. 이 사전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눌러보세요. 한컴 사전. 영어 사전 한 권 들어있지, 국어 사전 들어있지, 일본어 사전 들어있지. 이 안에 사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서점 가서 사전 살려면 얼마나 비싸? 3권 살려면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릴게. 저기 영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딱 꺼내왔어. 그럼 얘를 마우스만 갖다 대면, 얘가 또 오늘 속색이네. 본래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얘가 또 뒤집어지네. 이거 갖다 대면 딜리트가 뭐다라고 떠야 되는데 뭐가 속을색이네. 이렇게 쓰면 되지 뭐. 바보. 그러면 뭐야? 바보는 풀. 국어사전으로 바보는 지능이 떨어져 있는 놈. 저 같은 사람. 헤매고 앉아있는 사람. 요즘은 바보가 그 뜻이 아니잖아.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근데 그런 건 여기 안 나오지. 그러면 러브라는 단어는 뭘까? 러브. 영어 사전이 탁 떠. 알아서.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근데 아직은 다 짐덩어리지. 사전 닫고. 도구가 보세요. 도구. 저 끝에 도구 있잖아요. 도구를 가봤더니 뭔 도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근데 끝에 이런 것도 있네. 인터넷 우체국. 있어요?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우편물을 신청해. 그럼 내가 여기다 글자를 써. 사랑하는 순자씨, 당신이 보고 싶어요. 어쩌면 좋아할까? 하고 그 사람 주소를 적어서 여기다 보내면 우체국에서 내가 쓴 보고 싶은 순자씨가 우편물로 가. 옛날 점퍼 치는 것처럼 이 글을 우편물로 보낼 수 있다니까? 이 한컴하고 한글하고 우체국하고 서로 아는 사이야. 다 협약을 해놨어. 돈은 내야지. 돈은 내면 뭐 큰일 나라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고도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알면 기분이 좋지.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는데, 아, 저기 가볼까? 쪽 가보세요. 쪽은 쪽쪽하는 쪽이 아니고 종이 한쪽 종이. 예. 아실 테겠지만, 자, 끝에 보면 원고지라고 있어요. 원고지. 저 쪽에 가면, 잠깐, 쪽 옆에 화살표 누르지 마시고 쪽에는 글자를 눌러야 돼. 글자. 그러면 글자를 누르면 끝에 이렇게 원고지라고 있잖아요. 그 원고지 한번 눌러보세요. 우리가 많이 하는 2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1000자 원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고지를 열면 어떨까? 열기 눌러보세요. 자, 보세요. 원고지가 열렸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보고 싶은 순자씨 쓰고, 당신이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소설을 쓰고 있자. 예. 원고지로 쓰는 거잖아. 원고지. 프린터로 찍으면 원고지로 찍히는 거야. 이대로 찍힌다고. 이대로. 원고지 사오지 말고 여기다 쓰면 되지. 자, 닫을 거예요. 저 X, 끝에 있는 X를 누르면 저장할까? 저장 안 함. 그럼 이제 아까 쓰던 거는 그대로 살아있지. 다시 원고지 한번 가볼게요. 원고지. 근데 제가 글자를 여기서 주렁주렁 뭐라고 썼죠? 그렇죠? 그런데 원고지를 눌러놓고요. 잠깐 보세요. 아까는 그냥 열기 했잖아요. 그럼 빈 종이가 열리는데 이번에 요거 누를 거예요. 요거. 그럼 이 글이 원고지로 들어갈 거예요. 휙 들어가. 아싸.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수업 끝나면 10시잖아요. 집에 하면 11시 되거든요. 그럼 갈 때쯤 전화 옵니다. 아빠, 원고지 좀 사다 줘요. 아, 그럼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문방구 사갔으면 되잖아. 이 10시에 끝나고 집에 11시에 도착하는 이 아빠가 어디 가서 원고지를 사갑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왜? 아빠, 원고지에서 쓸 게 있는데 까먹었네. 아빠가 사와요. 그래요. 그럼 뭐 쓸 건데? 독후감. 써놨니? 컴퓨터에 써놨대. 그럼 컴퓨터 켜놓고 자. 그랬어요. 컴퓨터 켜놓고 자라 그랬어. 컴퓨터 집에 가보니까 독후감 써놓은 게 이만큼 있어. 이게 독후감 쓴 건데, 이거를 원고지에 딱 갖다 놓고, 열기를 요거 체크해 놓고 열기를 누르면, 독후감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소? 독후감이 쫙 들어갔잖아요. 그럼 프린터로 쫙 인쇄해 줬지. 그때 학교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받은지 아세요? 이거를 다 일일이 빨간 줄을 쳐가지고 거기다 글자를 쓴 줄 알아. 그래갖고 야, 네가 한 거 아니지? 야, 아빠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 아빠 진짜 존경스럽다. 이 힘든 걸 어떻게 다 그렸을까? 그래가지고 애가 왔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빠 그렸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줬지. 그게 사실은 그게 있지 않냐. 이제 사실대로 알려줬죠. 이쪽에 가면 원고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탁 하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더니 얘도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날 쪼로록 갖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부터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있었거든. 이게 우리 애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됐는데 그때도 이 원고지 기능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 6.25 참전 수기를 써달래. 그래서 막 종에다 쓰셨어요. 이렇게 막 빈 종에다가 막 쓰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국방부로 제출해야 되는데 원고지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원고지 써와라? 그러시는 거야. 수기는 어디 있는데요? 이만큼 주셨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 막 입력했죠. 원고지에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했지 그냥. 그리고
원고지로 출력해줬죠. 그래서 한 세트는 아버지 드리고 한 세트는 국방부로 보내고 국방일보에 딱 하니 올라갔더라고. 뭐 자식이 그런 거 도와드리는 거지 뭐 해드려. 자, 책 9페이지로 갑니다. 시작 종료 우리 여러 번 해봤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썼을까요? 이 글을 제가 왜 썼을까요? 글 문서라고 하죠. 우리 요식한 말로 문서죠. 문서를 왜 작성하나요? 중요한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제가 이 글을 왜 썼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이거를 유식한 말로 전달글이에요. 보시라고. 프린터로 인쇄도 드릴 수도 있고, 아까 여러분 인쇄물 많이 받으셨죠? 이걸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죠? 전달하려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전편까지 작성해서 저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작성한 거잖아요. 왜? 저한테 전달하려고. 근데 전달만 있으면 안 돼요. 보존도 있어야 돼. 보존. 보존은 보관보다 오래 가는 걸 보존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보존할 게 있을까 없을까? 이 글 쓴 건 보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전달만 하고 말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쓰신 아까 그 서약서라든지 이거는 보존해요. 3년간 보존하면 3년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여기다 중요한 글들. 그러면 전달하려면 어떻게 전달할까요? 모니터를 들고 와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 한 친구는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본체를 들고 와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얘를 프린터로 찍어서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하죠. 저장. 저장을 하면 파일, 컴퓨터 문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해둬야 다음에 꺼내 쓰든 하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하기 있어요? 저장하기? 네. 눌러보세요. 우리 저장 한 번도 안 했었죠 이거야. 네. 그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저장하겠습니까? 어디에다 저장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내문서라는 곳에 저장하겠다고 컴퓨터가 뭐라고 해요? 이름은 뭐로 저장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글자를 요렇게 썼잖아요. 앞글자를. 애국가를 썼으면 애국가라고 나올 거고, 안녕 친구야 그럼 안녕 친구로 나올 거고, 보고 싶은 순자씨라면 보고 싶은 순자씨로 나오겠지. 첫 줄을 제목으로 보통 인식해야. 그러면 고칩시다. 연습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 위에 연습이라고 뜰 거예요. 아까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제 출생신고 한 거야. 닫아볼게요. 끝에 거 닫아볼게요. 아까는 닫으면 저장할래 말래 물었는데 이제 저장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 그냥 알아서 끝난 거야. 다시 한번 실행해 볼 겁니다. 아까 연습하던 걸 불러와서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파일. 그랬더니 여기도 보이네. 이 흔적인데 흔적. 근데 흔적이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천상 블록을 찾아야지. 블록에 누르면 연습이 있네. 여기가 연습. 애국가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우리 연습이라고 아까 저장했으니까 얘를 선택하고 저 오른쪽에 가서 열기를 누르면 짠 열리지. 그리고 얘를 고치겠죠. 또 얘를 또 뭐 고칠 거 아닙니까? 추가하던 불필요한 건 삭제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연습 문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고쳐 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뭐 고쳐 쓰든지 밑에다 글자를 더 쓰시든지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면 파일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저장할래, 불러올래, 인쇄할래, 끝낼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겠다라고 누르면, 아까 처음 저장할 때는 어디에서 저장할래, 이름이 뭐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안 물어보지. 이름은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그 자리에 저장해라 이게. 파일에 가서 파일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알아서 저장이 돼요. 자, 저장을 누르려고 봤는데 매번 파일에 가서 눌러가지고 저장하기, 불러오기 귀찮거든.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도 있네. 여기. 보이세요? 어딘지? 인쇄 이런 거 보이세요? 이거 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예전에 우리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거 있어요. 디스켓, 플로피 디스크. 얘가 저장 매체의 대명사였거든요. 요즘은 여기에다 저장 안 하지. 이거 꽂을 자리도 없는데 요즘 컴퓨터는. 요즘 어디다 저장해요? USB 메모리 이런 데 저장하잖아. 근데 그냥 다 요게 저장하는 그림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럼 얘를 누르면 휙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그런 거야. 이거 프린터로 좀 인쇄해와요. 그러는 거야. 무턱대고 인쇄하지 말고 그 옆에 인쇄 미리 보기라는 게 있거든. 아까 저장하기 옆에 인쇄 옆에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인쇄된대요. 요렇게. 몇 글자 안 썼잖아. 아, 이걸 인쇄할 수는 없겠지. 이제 양을 많이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완성해서 인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눠드린 문서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인쇄 미리 보기 해놓고 이제 이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실제 이제 인쇄를 딱 눌러가지고 프린터로 쫙 인쇄하는 거예요. 아직은 연습이니까 뭐 인쇄할 내용은 없겠지. 이건. 자, 이번에는 요거 누를 거예요. 요거. 아까 저장하기 왼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새 문서. 새 문서. 어떤 분 새 문서 그랬더니 비둘기, 독수리 그 문서 말고 새로운 문서. 예전에 이랬었어요. 다른 이름 저장이라고 나오잖아. 옛날에 새 이름으로 저장해라 그랬어요. 새 이름. 그래갖고 최불암 씨는 비둘기, 독수리 이렇게 저장했대요. 새 이름으로 저장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 한글이 이제 유머가 돼버렸잖아요. 졸지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로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명칭을. 초기에는 새 이름으로 하니까 새 이름.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보면 다 비둘기고 독수리고 뭐 이런 거. 자, 요거. 얘를 누르면 뭐가 된다? 종이가 바뀌었네? 종이가 바뀌었죠. 그렇죠. 빈 종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걸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11페이지. 글자가 좀 작지만 꼭대기에 여행. 이거를 아까 그 보기라는 메뉴에 가보면 좁은 각으로 볼 거냐 좁은 각 안 놓고 볼 거냐 이거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예. 우리 문서는 가로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줄을 바꿨어요. 제 마음으로.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보기 좋게 여러분이 꾸미시면 돼요. 띄어쓰기 적절히 잘 하셔야 되고요. 부하고안이라는 밑에 빨간 줄이 나왔죠? 제 화면에. 컴퓨터가 부하고안이라는 우리말이 없으니까 이상하다라고 해서 빨간 줄 나온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이걸 또 보관해 둬야 다음에 또 꺼내 쓰든지 하겠죠. 그럼 이제 보관하려면 뭐 누른다? 아까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 눌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 누를 거예요. 얘. 그냥. 그럼 얘도 처음 저장하는 애죠. 얘도 처음 저장하는 애잖아요. 얘를 누르는 순간 어디에다 저장할래? 뭐라고 저장할래? 묻겠죠. 제가 처음에 여행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책대로 여행은 그대에게 길게 나오신 분은 그게 제목으로 길게 나올 거고요. 그럼 뭐 그대로 두고 저장 버튼을 누를 겁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됐겠죠. 그 저 위에 여행이라고 떴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또 글자를 마저 쓰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저장 버튼 누르면 또 그대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숙제 내드릴게요. 제가 숙제 검사는 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숙제를 해오세요. 교재 12쪽, 13쪽에 나와 있는 4개의 문항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뽀로로, 그 다음에 올레, 그 다음에 친구, 그리스 12주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댁에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입력해서 저장하셔도 되지만 안되면 위에서 아래로 쭉 다 이어서 써보세요. 양이 제법 돼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우리말, 여기는 또 영어, 여기 숫자, 점, 또 아래쪽에는 괄호. 근데 여기 보면 1점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죠? 오른쪽 문서 보시면 아래 문서는 그리스 12주신에 괄호 1 열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제우스 괄호 열고 주피터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 알려드려야죠.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제우스 괄호 열고 주피터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천공의 신 번개와 천둥을 관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렇게는 띄워야 되고요. 여긴 붙여야 돼요. 그리고 요 기호 요걸 콜론이라고 읽어요. 콜론이라고 읽는데 이 콜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띄워야 돼요. 얘를 붙이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어떨 때 붙이냐면 시간 쓸 때는 붙여요. 얘는 띄우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이에요. 문서 작성 법이에요. 법. 얘는 띄워야 돼요. 얘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룰이 있어요. 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글을 잘못 써서 보내면 상대편이 싫어해요. 공공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썼지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 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못하고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이 자기소개를 받아보는 대학 입학 관계자가 볼 때 직장에 있는 인사 담당자가 볼 때 뭐라 그럴까? 흉보지. 그리고 안 뽑는단 말이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1점 한 칸 띄우고 뭐 he, i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놔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1점 다음에 한 칸 떨어져 있잖아. 이런 거. 그런 연습도 해보셔야 돼. 그리고 뭐가 잘 안되면 잘 메모해 두시고 스마트폰으로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도와드리니까.
선생님 저희 집 컴퓨터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데요? 뭐가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말로 못 알아들어 서로.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야 제가 보고 설명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제목 쓰고 밑에 띄는 거는 뭐 규정이 안 돼 있나요? 어떤 거? 제목을 쓰고요. 아, 제목 따면은요, 원래는 두 줄 띄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만 띄워도 돼요. 안 띄우면 안 돼요. 일단 보기가 싫어. 자, 이제 다 닫을 겁니다. 다 닫을 거예요, 이런 거. 다 닫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시작 눌러서 시스템 종료해야 되겠죠?